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등번호 8번을 부여받으며 큰 기대감을 받고 입단한 소보슬라이. 천억 바이아웃을 발동시킬 만큼의 능력은 아니라며 의구심이 있었지만 시즌 초반부터 맹위를 떨치며 리버풀의 상승세를 이끈 주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기대치 이상의 활약을 보이며 눈이 높아진 것인지 12월에서부터 소보슬라이의 퍼포먼스가 돋보이지 않자 팬들은 그의 부진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부진에 빠진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소보슬라이가 정말 부진에 빠진 것인지 그의 전반기를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력 저하, 시즌 초반 지나칠 정도로 체력을 많이 소모하여 점차 퍼포먼스가 떨어지고 있다. 오버페이스를 통해 반짝 잘해 보이는 것 뿐이다. 정말일까요? 누군가에게는 혹사, 누군가에게는 경기 감각으로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활동량 하나만 두고 적당하다, 과하다 얘기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소보슬라이가 혹사당했다 혹은 체력 소모로 인해 부진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아서 정확히 전반기 19경기 동안 가장 많은 활동량을 보인 선수들을 정리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1위는 제임스 워드 프라이스, 2위는 클루셉스키, 3위는 라이스, 그 외의 선수들이 있고 갤러거는 10위, 소보슬라이는 최상단에 위치하진 않았습니다. 10위 이외에는 팀별로 가장 많이 뛴 선수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소보슬라이는 199.6km로 거의 200km에 해당됩니다. 19경기 동안 18번의 선발, 1533분 소화, 선발 출전 이후 후반 교체된 것은 5번, 19라운드 벌리전 후반에 출전하여 23분만을 소화한 것을 제외한 18경기 동안의 활동량을 대략적으로 나눠본다면 경기당 11.08km로 대단히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었다 볼 수 있습니다. 90분 정규 시간을 모두 소화하지 못한 경기가 4번이나 있는데 평균값이 11km다? 경기에 따라 이 이상의 기록이 빈번했다 볼 수 있겠죠. 한 경기당 평균 11.5km 활동량과 함께 19경기 모두 풀타임 소화를 해야만 218.5km 값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제임스 워드 프라이스, 클루셉스키, 라이스의 경우 220km가 넘는 활동량을 선보였죠. 이런 자료를 보더라도 전반기 소보슬라이는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대단히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었다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소보슬라이는 유로파리그 6경기에서 3번의 교체 출전, 3번 벤치, 3번 교체 출전마저 29분, 11분, 45분 소화, 리그컵에서는 25분, 76분, 60분 소화, 10월, 11월에서부터 타이트해지는 일정 속에서 리그 경기를 제외하고는 휴식 혹은 가벼운 출전으로 경기 감각 유지 정도로 뛰었으니 현재까지 혹사 혹은 체력 저하로만 얘기하기엔 무리가 있다. 다음으로 공격 영향력 저하, 이 부분이 가장 큽니다. 소보슬라이의 리커버리 수치를 비롯해 수비적인 스탯의 하락은 없는 가운데 공격적인 영향력, 기록에서 저하되는 양상을 보이니까 팬들 사이에서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럼 대체 왜 공격 영향력이 줄어들었을까? 간단히 말해서는 낮은 위치에서 볼을 잡는 횟수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연쇄적인 작용으로 차근차근 봐야 합니다. 우선 로버트슨의 이탈과 함께 변화된 레프트백의 공격 위치로부터 시작됩니다. 시즌 초반 로버트슨이 주전으로 나섰을 경우 레프트백 자원이 좌스토퍼 포지션을 맡고 반다이크가 스위퍼로 올라오며 마팁이 우스토퍼 포지션을 맡아 3백 구성, 아놀드와 알리스터가 투볼란치를 구성하여 주로 이와 같은 3위 형태가 유지되었습니다. 과거처럼 로버트슨이 높은 포지셔닝을 가져가며 윙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빈도를 낮추고 되려 좌스토퍼 포지션에서 빌드업 가담 빈도를 높이게 된 것이죠. 이는 당연히 아놀드가 중앙으로 좁히게 되어 미드 옵션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로버트슨이 한 칸 더 높이 볼을 받게 된다면 그때 아놀드가 우스토퍼 포지션으로 위치를 옮기며 3백 형성, 이때 아놀드 앞선에 위치한 소보슬라이가 내려와서 다시 3위 형태를 가져가는 것이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레프트백이 좌스토퍼를 소화하느냐 아니면 전방으로 올라가서 윙적인 움직임을 보이느냐, 이 차이 하나로 소보슬라이, 아놀드의 움직임도 같이 변화됩니다. 로버트슨이 주전일 때에는 앞서 말한 대로 빌드업 가담 빈도가 높아 레프트백이 내려와서 스토퍼 포지션을 맡으니 아놀드가 우스토퍼 포지션으로 내려가거나 하프백을 소화하며 3백의 중앙, 우측으로 빠져나가는 빈도가 낮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레프트백이 스토퍼 포지션을 맡으면 스위퍼 포지션의 반다이크, 우스토퍼 포지션으로 마팁이 위치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놀드가 풀백 포지셔닝을 가져가거나 아예 중앙으로 좁혀 볼란치 포지셔닝을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앞선에 있는 소보슬라이도 같이 내려올 이유가 사라집니다. 하프라인 기준으로 5명의 선수가 후방을 컨트롤하는데 소보슬라이가 깊게 내려가서 볼을 받을 만한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효율이 매우 떨어지죠. 그래서 소보슬라이는 측면 혹은 하프 스페이스 위치에서 살라와 스위칭을 하며 공격적인 8번, 10번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간간히 아놀드가 전진하며 스위칭을 할 수는 있어도 후방에 머무는 시간이 길지는 않았죠. 하지만 로버트슨이 장기 부상을 당하며 치미카스로 바뀌었을 때부터 서서히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치미카스는 로버트슨
치미카스만큼 빌드업 능력이 뛰어난 선수가 아니다. 이 부분이 컸죠. 치미카스의 크로스 능력이든 공격 가담률은 로버트슨의 백업으로 완벽하다 볼 수 있지만 좌스토퍼 포지션에서의 빌드업 능력은 꽤나 큰 차이를 보입니다. 간단한 수치적인 비교를 해봅시다. 파이널 서드로에 투입되는 패스, 로버트슨은 5.16회, 4.65회, 4.22회, 5.25회, 치미카스는 3.51회, 2.33회, 2.16회. 포지셔닝에 따른 차이로 격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애초에 치미카스가 링커 포지션에서 파이널 서드로 볼을 투입한다거나 후방에서 롱킥으로 이선해 있는 미드필더, 윙포워드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상당히 적습니다. 전진 패스 횟수도 보시면 로버트슨은 6.06회, 6.6회, 5.78회, 6.13회, 치미카스는 4.85회, 3.02회, 4.19회. 라인을 높여 지배하는 형식의 경기 운영에서도 미드 서드에서부터 나가는 패스의 수치가 로버트슨과 꽤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평균 90분당 패스 시도 횟수에서 8회에서 10회 안팎의 차이가 있다 보니 이 데이터 값을 통해 온전히 치미카스의 전진 패스 능력, 빌드업 능력이 떨어진다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강점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클롭은 치미카스를 3위 형태에서의 좌스토퍼 포지션에 오랫동안 묶어두는 게 아닌 그냥 와이드한 풀백 포지셔닝을 가져가게 유도하고 아놀드의 하프백, 우스토퍼 포지션에서의 빌드업 빈도를 높였습니다. 마냥 치미카스가 좌스토퍼 포지션으로 내려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로버트슨과 비교해 빈도가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효율성 측면에서 떨어지니까요. 이렇게 되면 후방 라인업 구성에 꽤 많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아놀드의 하프백 빈도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하프백이든 우스토퍼 포지션이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3백으로 내려온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죠. 기존의 투볼란치에 위치하던 아놀드가 하프백을 소화하며 일시적인 3백을 가져가게 됩니다. 코나테, 아놀드, 반다이크. 자연스럽게 중앙은 한 명의 선수만 위치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포지셔닝 변화를 위해 미드필더 한 명이 내려와서 백업을 해줘야만 합니다. 존스, 소보슬라이, 그라벤베르, 소보슬라이 이 중에서 말이죠. 그러면 소보슬라이가 내려오게 되는데 당연히 공격적인 움직임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존스나 그라벤베르가 내려와도 되지 않나요? 실제로 소보슬라이만 내려와서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존스, 그라벤베르보다 팀적인 효율은 더 올라가게 되죠. 정확히 아스날전 득점 그리고 아스톤빌라전 득점 패턴을 통해 얘기해봅시다. 아스톤빌라전 두 번째 득점 장면입니다. 로버트슨이 넓게 벌리지는 않았지만 반다이크가 없는 경기에서 중앙 스위퍼 역할을 아놀드가 가져갔을 때의 효율만 보시면 됩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존스가 좌측 미드필더로 나섰는데 해당 장면에서는 넓게 벌려서 살라와 같이 측면을 벌려주고 있습니다. 중앙으로 볼을 받으러 오지 않았죠. 이로 인해서 아스톤빌라 선수들은 좌측 공간은 그대로 두고 오른쪽에 몰려있는 소보슬라이, 알리스터를 견제하게 됩니다. 애초에 아놀드가 좌측이 아닌 우측에서의 볼 점유가 높은 와중에 오른쪽에서 소보슬라이와 알리스터가 좁혀주며 아스톤빌라 선수들은 자연스럽게 패스 루트를 차단하기 위해서 우측으로 선수들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놀드 패스 범위는 좌측으로 넓게 벌린 존스, 디아스를 향할 수도 있고 직선적으로 누네스, 살라 모두 향할 수 있다 보니 상대 수비 라인은 공격수, 미드필더의 움직임에 따라 라인 컨트롤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아놀드는 우측의 숫자가 몰린 것을 보고 알리스터와 짧은 패스를 주고받다가 그냥 길게 살라 쪽으로 스루 패스를 넣습니다. 그러고 누네스에게 전달되어 골대 맞고 자책골. 클롭이 좋아하는 다이렉트 공격 방식으로 롱킥 자신감이 있는 후방 자원이 여럿 존재하는 리버풀 입장에서 아놀드가 우측에서 볼을 많이 잡으니 자연스럽게 소보슬라이가 내려와 상대 수비수들을 밀집시킨 뒤 수비수와 미드 간격이 벌어진 틈을 타 롱킥을 넣어주는 겁니다. 스프린트에 자신 있는 포워드가 여럿 있는 리버풀 입장에서 마무리 작업을 가져가기 딱 좋은 구조겠죠. 즉 아놀드가 우측에서 볼을 컨트롤하는 시점에서부터 소보슬라이까지 내려와 주게 된다면 포워드에게 직접적으로 넣어주는 패스의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더군다나 우측에 오버로드 되어 있는 구조를 만들기 쉬워서 때에 따라 좌측으로 스위칭 패스를 넣기도 훨씬 수월해지죠. 아스날전 득점도 동일합니다. 아놀드가 하프백 위치로 내려왔을 때 반다이크에게 리턴 패스를 받으며 존스에게 측면으로 벌리라고 손짓을 해줍니다. 존스는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려다가 전방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면 엔도가 원볼란치 형태를 가져가기 때문에 소보슬라이가 백업을 해주기 위해서라도 자연스럽게 내려오게 됩니다. 당연히 1대1 데인마크가 붙어있기 때문에 아스날 선수들은 볼의 흐름 차단을 위해 전진하게 되고 이 공간에만 무려 5명의 선수가 위치하게 되죠. 아놀드는 롱킥으로 아스톤빌라전과 동일하게 살라에게 스루 패스를 넣습니다. 이 롱킥 하나로 블록은 무력화, 살라는 자연스럽게 1대1 매치업에서 승리하여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클롭이 가장 선호하는 다이렉트 공격 방식이 그대로 통한 모습이죠. 이 두 장면 외에도 찾아보면 되게 많을 겁니다. 왼쪽에 있는 존스, 그라벤베르보다 소보슬라이가 내려와야만 하는 이유는 결국 아놀드가 주로 우측에서 볼을 잡기 때문이고 이를 통해 오른쪽에서의 오버로드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보슬라이는 일종의 미끼 역할만 하더라도 본인의 역할은 다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놀드의 후방 메이킹 빈도가 늘어나게 되면서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후방 움직임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리버풀은 직접적인 공격 빈도가 가장 높은 팀 중 하나로 여러 패스를 거쳐가면서 공격하는 팀은 아니거든요. 빠르게 볼을 상대 골문을 향해 투입하여 효율을 올리는 팀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이 데이터를 활용한
영상은 다음에 자세히 나눠보고 종합 레프트백의 좌스토퍼 움직임이 줄어들며 아놀드의 하프백 우스토퍼 소화 시간이 늘어났다. 풀백을 활용한 좌측 공격 움직임도 덩달아 늘어났다. 소보슬라이는 자연스럽게 백업을 위한 후방 움직임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다이렉트 공격 방식에서 소보슬라이를 거치는 움직임이 줄어들었다. 이 안에 소보슬라이의 개인 퍼포먼스 저하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시즌 초반과 달리 구조적으로 공격 횟수 자체가 줄어들어 버려서 소보슬라이의 부진 느낌이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놀드는 하프백 옵션을 넘어서며 6번이 아닌 8번 풀백 옵션으로도 뛰고 있는 터라 아놀드의 공격 빈도가 증가했다는 곧 소보슬라이의 공격 빈도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만일 이 두 선수가 동시에 부진한다면 꽤나 큰 문제가 되겠지만 시즌 초반에는 소보슬라이, 중반부터는 아놀드, 밸런스적으로는 매우 좋거든요. 팀적으로는 현재 소보슬라이의 모습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비 효율은 여전히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상이 길어져서 더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소보슬라이의 공격력 저하는 추후 로버트슨의 복귀와 함께 회복될 확률이 높다. 구조적으로 아놀드의 공격 빈도가 올라간 상황에서 소보슬라이도 덩달아 공격적인 움직임을 늘릴 수 없다. 소보슬라이에 대한 걱정은 많이 하지 마라. 그럼 안녕.